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을지대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새 사무에 걸쳐서 진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출제 영역 및 문항수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그리고 문학 이렇게 세 영역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문법 사항만 좀 포함이 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그러니까 문법 관련한 문제는 한 문항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을지대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 출제 범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범위가 3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음음 변동과 관련된 부분과 이제 단어와 품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러니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발음, 단어, 문장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음이니까 당연히 변동 관련된 문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단어, 어휘, 단어와 관련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성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고요. 단어의 성질과 관련된 거, 그럼 문법적인 사항들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까지 가천대를 위시로 해서 거의 많은 학교들이 그 언어를 출제한 학교들의 문제를 좀 이렇게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발음과 관련된 부분, 즉 음음 변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해가 4회차인데 계속 음음 변동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음 변동 관련된 문항이 좀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단어라든지 문장 성분 이런 것들도 따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높임법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라서 높임법은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 이 정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능하다면 저도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높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이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 유형의 해소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고쳐쓰기 문제, 장문에서 나오는 고쳐쓰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고쳐쓰거나 잘못 적용된 문법을 고쳐쓰거나 아니면 단어의 중의성을 고쳐쓰거나 아니면 문장 성분이 누락된 문장 성분. 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확인을 해볼 텐데, 이런 문제들은 비문 유형 해소 같은 경우는요, 적성고사 볼 때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적성고사라고 하는 것은 약수령 시험을 보기 전에 한 5년 전까지만 봤었던 사지선다형 문제를 말하는데, 그때도 이런 비문 유형 해소와 관련된 문제들은 잘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발음과 관련된 문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단어 같은 문제도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는 내문항이 출제된다고 밝혔어요. 총 7문제 중에서 지금 언어 문법 관련된 한 문제, 그럼 6문제 남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독서가 내문항이 되고 문학이 2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학부터 좀 보시면, 문학은 크게 고전, 현대로 나누어서 출제를 한다고 했고요. 고전 하나, 현대 하나, 아니면 운문 하나,
3문화나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할 텐데 이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로 구성이 돼 가지고 뭐 생각보다 크게 여러분들의 딱 문제지를 받았을 때 이제 뭐 긴장이 되거나 굉장히 뭐 어떻게 풀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기본기가 없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기만 잘 되어 있다면 이 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좀 부담 없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독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건 대부분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물어보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인데 이 독서 문항도 이런 추론과 관련된 것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추론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사례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출제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탈락해내는 학생들을 가려내는 이런 성격의 시험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일종의 등급으로 매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탈락과 합격 이런 걸로 좀 나누어 보겠다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학을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점수가 낮게 되는 낮은 점수를 받는 그런 것들은 크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서는 이런 사실적인 사실적 사고를 좀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사 시간은 모두 70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35분, 국어 35분, 수학 35분.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수학에 있어서 부담이 생길 거예요. 자, 문항수는 국어 7개, 수학 7개, 동일하고, 문이과, 그러니까 자연계, 인문계열 구분은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자, 문항당은 모두 다 10점인데, 여기에 아마 부분 점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완벽한 답안이 아니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술을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완벽하게 서술하면은 그게 더 좋겠지만 조금 내가 뭔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 말하기가 좀 쓰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는 꼭 뭐라도 쓰셔야 이렇게 채점할 때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어 이게 35분으로 가시지 마시고 국어는 가급적이면 20분 이내로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제 빨리 풀면 여러분들 7문제 정도니까 한 15분 내에 컷을 하시면 베스트고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15분 내에 이제 그 커트를 한다라고 하는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7문제를 15분 내에. 그러면 한 문제당 한 2분 조금 넘는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써서 2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푼다라는 기분으로 좀 국어를 푸실 때 연습을 하실 때 타이머를 재놓고 말이죠. 타이머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지문 읽기랑 포함해서 만약에 문제가 한 지문에 지문 하나에 3문제가 들어와 있다면은 2, 4, 6분에서 7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 문제까지 다 푸는 것 이렇게 해서 6분에서 7분 정도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풀어보시는 게 훈련이,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당 하나를 풀기보다는 이제 지문까지 이제 다 여러분들이 지문까지 읽고 지문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네, 2분, 한 문제당 2분 이렇게 2분 10초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안지는 이제 그 을지대에서 발표한 바로 따르면 여기에 이제 서술형을 쓰는데 이 서술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긴 30자, 50자 이렇게 쓰는 서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답식인데 일명 서답식인데 간단한 어구나 단어 정도? 네. 20자 이내 정도? 길게 쓴다 하더라도 20자 이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 포함이거든요. 띄어쓰기 포함하지 않고 글자 수만 20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구나 단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말이죠. 문제 중에서 골라쓰기, 찾아쓰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양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답식을 쓰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찾아쓰는 문제가 나오면 기역이라든지 기호를 달아 쓰면 되겠죠. 기역을 쓰든지 아니면 단어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쓰든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쓰기 같은 문제, 기호를 쓰는 문제나 어휘를 쓰는 문제는 여기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문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1번은 여기 1, 여기 2, 3 이렇게 번호가 달려 있을 거고, 그 번호에 맞춰서 쓸 문제는 번호에 맞춰서 쓰고, 그냥 단순히 서답형으로 쓸 문제는 이 서답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바꿔 쓰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이거를 여기 쓰거나 여기를 이쪽으로 쓰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쓰라고 답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지 않으면은 안 쓴 거라고, 답을 쓰지 않은 거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서답식인지 아니면 찾아 쓰는 기호 쓰기나 이쪽으로 가신다, 그 문제를 잘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안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정자로 잘 볼 수 있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읽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나 봐서 이 글자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판독 가능하게 쓰셔야 돼요. 나는 필체가 안 좋아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체가 좋진 않더라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쓰시면 됩니다.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또박또박하게 쓰시면 돼요. 필체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뭐 연필, 샤프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거나 그렇게 할 때는 되겠지만 답안지에 작성을 할 때는 연필, 샤프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장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시험지를 걷어서 챙겨가지고 갈 때 이렇게 막 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거고, 이거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수정 테이프 사용은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과 관련한 표기, 이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 아니면 그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답을 썼는데 좀 이상한 뭔가를 다른 걸 썼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을지대는 답안지 교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